반갑습니다. 장원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효와 취소의 효과에 대한 그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게 부당이득 편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는 또 아니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민법 공부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저희 누나가 이제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작년 연말에 농협을 이제 지점장을 이제 퇴직하고. 근데 이렇게 시험 범위를 이제 한번 묻기도 하고 시험 문제에 관련된 논의하는 것들을 보면,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한번 이렇게 풀어보면 그게 참, 이게 어느 한 부분만 딱 잘라서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수학처럼 차근차근히 이 맥락을 이해하면서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 공부는 뭐 어느 부분을 빼고 이렇게 공부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빼고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지금 오늘 강의 제목이 이제 점유편에 있는 겁니다. 점유편은 사실 이 강의가 처음 듣는 강의가 최초로 듣는 사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민법 강의나 이제 신림동에서 사법고시 공부할 때도 보면 공부를 한 두세 번 정도, 책을 한 두세 번 정도 최소 읽은 사람을 전제로 강의를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쉬운 강의는 뭐 어쨌든 이해시키는 강의고 그렇게 기대를 하시고 들으시면 안 되고, 이 강의는 공부를 좀 체계를 잡고 어쨌든 이 민법에 대해서 좀 꿰뚫어 보려고 하는 수준으로 이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1차, 2차 이렇게 망라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점유편에 보면 물권편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주로 얘기할 것이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점유자, 회복자 이렇게 얘기하면 회복자라는 말이 이제 사실 민법에서 잘 버뜩 들어오지 않는 내용인데, 이 소재, 문제의에 해당하는 이게 우선 중요하고, 이게 접근하는 국면이 이제 과실수취권, 멸실회복의 훼손에 대한 책임, 비용 상한 문제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이거를 우선 잘 이해를 하려면 이게 민법편에서 어려운 부분인데, 뭐 조문을 가지고 지금 이게 과실수취권은 201조, 202조, 203조 이런 국면으로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이나 이 정도 시험에서는 조문을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가 쫙 만들어지고 정확한 개념 이해를 필요로 하니까 조문을 가지고 이해하는 정도만 거쳐도 되는데, 이게 학계에서나 지금 실무계에서 이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당이득에 대한 문제 출발은 점유자와 이제 회복자가 이제 본권자라고 하거든요. 본래 가지고 있는 본권. 자, 이게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사례를 한번 가지고 여기 조금 이해를 해보면, 갑이 이렇게 소유자가 이렇게 있어요. 을이 이제 정상적인 매매를 가지고 이 사람이 매수인이 된 경우, 사례를 하나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봐요. 사례 2는 갑이 소유자는 맞는데 을이 무단으로 이제 토지를 점유하면서 남은 토지를 그냥 토지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거 쉽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자, 어느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너무 토지를 갖다가 내 것처럼 여기다 집을 지었어요. 을이 이제 무단을 점유하면서 건물을 신축하고, 이걸 이제 이렇게 병에게 임대를 와서 임차가 된 경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케이스는 여러 가지가 사례는 이제 많아지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훈련하는 습관이 필요한데,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건, 갑과 을이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이 계약이 나중에 매매 계약이 이렇게 무슨 이유로든 취소나 무효가 됐을 때 돌려받는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부당이득 반환으로. 근데 이제 이게 전형적인 이런 경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말고 나중에 물권편에 가보면, 물권이라는 게 크게 보면 이 본권, 이 소유권을 본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개념하면 돼요. 이게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해서 매수인이 되거나, 사례 3을 이렇게 보면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임차인인 경우, 그러니까 이 전세 임대차 계약 나중에 한번 후반에 이제 강의 이 전체 가면 강의가 크게 3개 구성되는데, 우선은 3개가 매매편에 대해서 쭉 지금 성립편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매 성립편에 대한 공부가 나중에 끝나면 매매 이행편으로 가요. 성립과 이행편이라는 큰 두 카테고리를 가는데, 우리 지금 있는 상태는 성립편의 효과인 부당이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립에 하자가 있을 때는 무효는 취소가 되는데, 그 효과로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기는 741조 이하의 부당이득에 대한 얘기인데, 그 매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확장하면 이 본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본권의 안에는 사용수익하고 관리처분이라는 권한이 이렇게 있어요. 본권이나 소유권 안에는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생각했을 때 아파트에 대해서 사용수익하는 권한이 있고, 이걸 사용수익 권한이라서 용익권이라고 하고, 처분하고 하는 권한을 담보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2개 크게 할 수 있는 3가지의 권리가 있어요. 내가 사는 거. 내가 아파트가 있으면 내 부동산 아파트에 사는 거 1. 두 번째는 내가 전세 주거나 임대차를 주는 거예요. 그게 사용 수익할 권한을 주고 내가 월세를 받든 보증금을 받는 관계 2. 그게 내가 아파트 돈이 모자라거나 할 때 그걸 대출을 받아서 돈을 쓰려고 하는 거. 담보로서 관리 처분권을 행사해서 담보로 은행에 대출 받는 거. 이 2가지 국면이 이 본권이라고 하는 이 소유권 안에 들어있는데, 3번째 경우는 임대차를 해가지고 사용 수익권을 행사하는 거고, 첫 번째는 통상적인 매매 계약으로 계약을 했을 때 사기나 뭐 무효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어떻게 돼 있는데, 지금 이쪽에 기본적으로 이 문제 소재 부분에서 지금 이게 기존의 논의는 저번에 제가 논의를 한번 드렸죠. 지금 제가 볼 때 이 학계가 이 부분에 관한 논문들이 많이 최근에 이제 우리도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최근에 다시 해보고 있는데, 201조, 203조에 관한 이제 논문들이 뭐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주소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논의는 점유를 전제로 한 거, 저번에 설명까지 계속하는 점유를 전제로 점유를 하지 않는 걸 가지고 점유한 경우는 201조, 203조로 이런 논의로 이렇게 온다고 하고, 점유를 하지 않는 경우는 747조에서 749조에서 가액 반환하는 걸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 논의를 기본 논의로 깔고 있었는데, 최근 논의가 이제 뭐냐면, 이게 이렇게 보지 말고 그 위에 거를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나중에 이제 한번 이제 기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해오는 거는 이 소유권에 대한 권한 행사를 하는데, 소유권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취소나 무효 주장하는 그 자체를 본권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권한 청구도 있고, 계약에 기초해서 하자를 주장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에다가 이에 부수해서 이해 조정하는 걸로 가자, 이런 논의들이 최근에 그 다수의 견해로 간 것 같아요. 소유권에 기해서 이걸 거꾸로 이렇게 보면, 기존의 논의는 점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회복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걸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임차인이 사실은 점유자인데 점유자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든 무슨 다른 이유로 해서 아예 이게 이렇게 반환되는 관계. 이 사람을 이제 갑을 본권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전제에서 기존의 논의를 해왔어요. 점유자 을의 입장에서 을이 지금 예를 들면 기존 논의, 이 논의를 조금 그냥 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를 바라보는 단계는 두 단계다. 첫 번째 단계는 기존의 201조 점유를 전제로 해서 과실수취권에 관한 조문, 이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부분에 대한 조문, 비용 상환에 대한 조문 정도만 이해하는 거, 그거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1차 시험 문제로서 끝나는 얘기고, 지금 얘기하려는 건 그 다음 단계. 이게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이게 일본법의 영향으로 일본은 점유자가 회복자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가 있느냐, 그걸 전제로 해보면 과실수취권 멸실훼손된 책임이나 비용 상환의 문제를 임차인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중에 계약이 종료한 이후에 계약 중에는 어쨌든 임대차 계약에 기초해서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국면은 뭐냐? 임대차 이제 여기서 이제 본권자 임대차 종료 시 자, 여기서 본권자,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문제되는 국면은 임대차 관계가 유지될 때는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의 기초에서 정리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의 기초에서 정리되는데 그게 아니고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대차가 이게 끝나게 되면 이거는 이 사람의 점유,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 점유가 되거든요. 임차인의 점유가 더 이상 계약이 종료해버리니까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임차인의 최초 출발할 때 이제 점유권, 임차인권이라는 기초에 채권의 기초에서 하든 전세권인데 물권의 기초에서 하든 이게 이제 불법 점유가 되는 이런 상황 하에서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예를 들면 2025년 1월 1일부터 계약을 했는데 2021년만 했다. 근데 현 시점은 지금 2026년 3월 1일이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는데 임대차 계약의 묵시의 갱신도 안 되고 임대차 기간 약정을 연장한 것도 없이 말 그대로 이제 불법 점유가 되는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랬을 때 과실수취권 여기서 차임 상당 기존의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이 경우는 차임이 되는데 이건 월세라는 얘기고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이때는 차임 상당의 차임이 아니고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내지는 부당이득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계약을 전제로 하는 기간 안에는 차임, 월세의 문제고 계약이 끝났을 때는 월세 버금가는 거, 월세로 취자는 거 그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 전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 이때 점유하고 있는 을의 지위가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고 얘기를 쭉 해왔어요. 많이들. 앞에 내용도 마찬가지겠죠. 매매 계약이 취소, 매매 계약이 됐는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을 때 이 매수인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매매 계약 진행 중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게 이제 통지가 돼가지고 이게 무효라는 사실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시점부터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잖아요.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 하에서 을이 이 상태에서 점유권을 안 넘겨받으면 상관없는데 점유권이 지금 일로 이게 등기가 이렇게 넘어오든 아니면 또는 이게 점유가 이렇게 돼서 인도가 되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금만 주고서 넘길 수도 있고 중도금만 주고서 넘길 수도 있고 그럼 또 어떻게 돼?
등기를 넘겼는데 대금을 다 안 준 상태에서 등기를 넘길 수도 있고 돈 다 안 준 상태에서 점유를 넘길 수도 있고 이게 원래 매매 계약이란 건 돈 잔금 다 치고 등기 다 넘겨주고 이러면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계약이 등기를 먼저 넘기거나 점유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계약이 무효가 취소가 됐을 때 이 당시에 점유를 넘겨받고 있는 상태에서 을의 지위가 뭐냐 하는 이런 논의들이 기존의 논의라고 본다 이 말이. 기존의 논의는 어쨌든 점유하느냐 점유하느냐. 그러면 점유를 하고 있냐 안 하느냐의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고 판례들이 그렇게 계속 그렇게 이런 얘기 논거로 가져왔어요. 근데 최근의 얘기는 뭐냐면 아니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최근에는 내용이는 이게 민법에 이제 독일법에 가만히 보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 소유권 뒤편에 물권적 청구권 나중에 이제 이쪽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뭐 다른 물권적 청구권 일반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면 채권적 청구권과 결합해서 모든 걸 다 이해하는 상황이 오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한번 들어둔다는 건 소유권 뒤에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그러니까 입장을 거꾸로 해서 이제 그게 아니고 소유자 입장에서 본다는 거예요, 출발을.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니까 아니 원래는 소유자가 이걸 이렇게 되돌릴 때의 문제. 그러니까 점유자와 회복자가 문제가 그러니까 소유자에 기한 소유권 반환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하자. 그러니까 이 논의의 출발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게 기초에서 계약 플러스 예를 들면 별도 규정이 이렇게 있을 때 별도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따라서 한다. 이게 없을 때 이런 계약이나 이런 특별한 이런 규정이 없을 때 그때만 이제 201조로 가자. 203조로. 아니 계약이 이렇게 있으면 계약에 대한 이쪽 741조, 748조 이런 거 하고 이게 예를 들면 임대차에 대한 비용 상한 청구에 관해서 임대차 딱 이게 돼 있거든요. 임대차에 비용 상한 청구가 있습니다. 전세권에 관해서도 전세 비용 상한 청구권이 딱 있어요. 지상권에도 있어요. 그리고 뭐 과실을 어떻게 취득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런 내용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747.1조에 가가지고 747조, 749조로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이거는 두 개를 점유하느냐 안 점유하느냐 논의로 가려고 하는 거고 이쪽의 논의는 그게 아니고 계약서에나 이런 기존 조항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가고 이런 게 없을 때 이제 이런 경우만 예외로 이렇게 하자. 그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사례를 이렇게 보시면 한번 이게 보시면 을이 무단으로 땅 너무 땅을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갑하고 을하고 관계가 무슨 계약 관계나 이런 관계가 없잖아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또 여기서 임대차라는 채권 관계를 해가지고 그 건물도 짓고 이 건물에 대한 비용도 이렇게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을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을 거라고 생각한 거일 수도 있고 이게 여기서 대부분의 많은 문제는 악의 무단 점유도 있지만 악의 무단 점유가 아니고 이게 무권 대리인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아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드립다가 넘은 걸 지어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면 문제가 커져요. 그래 안 하고 권한이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표현 대리인이 나중에 배우는 표현 대리인도 안 가는 무권 대리인 같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런 행위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편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마누라가 땅을 팔아버렸다든지 그러면 남편은 이게 일상 가사 대리의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고 표현 대리에 상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이게 무단으로 무효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 내지는 무권 대리가 돼버려요.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 갑이 병상에서 일어나가지고 뭐야 마누라 네가 뭔데 이렇게 특히 가격이 내렸을 때는 뭐라 안 해요. 가격이 올랐을 때 보니까 이게 뭐야 이거 바꿔야지. 그러면서 갑이 무단 점유를 이유로 해서 병이 만약에 임차인인데 비용이 건물에다 수익선도 하고 투자해서 막 이런 상황이 됐다. 그거 봤을 때 갑과 병사의 관계란 것은
갑 소유자와 이 지금 병이랑 관계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딱 이런 관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두 번째 지금 사례 2에 해당하는 이걸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국면을 조금 더 확장하면 여러 가지 지금 학교에서 논문도 쓰고 이렇게 하는 이런 얘기가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지금 3번의 항에서 지금 처음 얘기되는 경우는 이게 어느 정도 적용 범위가 어디에 해당하는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냐? 여기 있을 때 지금 병의 지위하고 병과 을의 관계 몇 가지를 지금 이제 학계나 판례들이 이렇게 쫙 얘기를 논의를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울 때의 국면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새로 이제 그 실문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게 이론적인 논의에서 좀 판례로 나가긴 하지만 자, 지금 두 번째 이 사례. 자, 두 번째 사례를 보면 뭐예요? 을이 무단으로 저렴해서 원인 무효로 이렇게 등기를 넘겼다. 이 을의 두 번째 사례를 여기서 지금 잠깐만 확장해서 뭐 요 내용은 그런 거고. 자, 이 두 번째 사례를 조금 확장했을 때 볼 때 갑과 을이 지금 무단 점유가 있는데 이게 원인 무효 등기가 됐다. 허위 위조 서류. 우리가 위조 서류 이렇게 얘기하면 처벌받으니까 생각 안 하는데 오래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서류에 대해서 원인 무효로 허위 위조 이런 등기 원인을 허위 위조 이런 걸 가지고 원인 무효가 됐는데 병이 제3자가 모르고 선의로 등기 취득한 장 등기 명의를 취득하 있는 상태다. 얘기됐죠. 여기서 매수가 최초 매수인 갑을 간에 있어서는 을이 허위 서류를 위조 서류를 가지고 원인 무효의 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병한테는 선의이고 무과실인 사람한테 이렇게 팔았을 때 병의 지위는 이 지금 무단으로 점유 건물 신축한 경우나 무단으로 토지를 등기를 넘겨서 이건 이 사람한테 그래서 병이 가지고 있다가 병의 이 토지에 무언가를 토지 아니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뭔가가 이게 비용을 들이든지 하는 이런 상황이 놓였을 때 이 세 가지 국면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가만히 보시면 뭔가가 문제가 생길 때 먼저 수익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비용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 임차인. 자, 임차인이든 매매든 아니면 지금 악의 무단 점유가 되든 여기서처럼 원인 무효의 서류가 되든 결국엔 뭐예요? 뭐가 거기서 내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익이 생기거나 손해가 생겼을 때 있잖아요. 자, 이익을 생긴 경우는 과실을 어떻게 취득할 건가? 내가 비용을 넣었을 때는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건가의 문제가 하나 있고 거기다 하나가 내가 실수로 이걸 뭔가 손해를 끼쳤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그게 이제 멸실훼손이에요. 국면이 세 가지가 적용되는 국면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조문들은 이렇게 쭉 우리가 지금 정리해 놨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그 논의에 들어가기 자 201조, 202조, 203조에 대한 조문을 정리하는 건 다음 구단에서 이제 딱 정리를 하면 되고 조문대로 그 설명을 천천히 해석론을 풀어가면 되고 그 전 단계에 해당하는 새로운 이런 논의들을 가지고 자 정리를 하면 새로운 논의란 계약에 관한 규정,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에 쫙 조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에 관한 거는 지금 매매에 대해서 이 이야기 조금 더 확장해 봐요. 이 이야기를 조금만 좀 확장해야 됩니다. 매매는 587조. 587조를 먼저 한번 읽어 볼 테니까요. 과실 취득과 이자보다 이런 겁니다. 매매 효력에 587조를 이렇게 보면 자,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이제. 자, 587조에 보면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라 이렇게 되어놨습니다. 이게 과실의 귀속, 대금 이자. 매매 계약의 기초에서 이게 201조, 203조로 가지 말고 587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않는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인도 안 한 거,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취득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 지급에 기한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목적물 인도 전에는 과실은 매도인이 취득하고 매수인이 대금 지급하면 다시 이렇게 매수인이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자, 대금을 지급하는데 이 기준이 두 개를 뭘로 잡았어요? 인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매매라는 게 결국에 뭐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목적물 주고받는 거. 부동산이 됐든 동산이 됐든. 우리가 아파트가 됐든 토지를 인도해 주는 거. 사는 사람 매수인은 뭘 해줘요? 돈을 주는 거잖아요. 목적물을 주고 대금을 주고 그게 중요한 건 인도하는 거고.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을 취득하고 인도를 하고 나면 인도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이자를 줘야 되고 인도하고 난 날로부터 이자를 줄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럼 이 논의를 이렇게 끌고 온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 지금 새로운 논의로. 또 대표적인 게 임차인이죠. 임차인 전세권 이렇게 임차권 전세권에 보면 비용상한 청구에 대해서 쭉 이렇게 조문들이 나중에 이거 자세한 내용을 한번 모아서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비용상한 청구라는 우리가 임대차 편 전세권, 지상권 할 때 우리가 대충 지금 이 물건 중에서 지금 중요한 게 사용 수익에 중요한 게 지상권, 전세권, 채권편의 임대차. 지금 관리 처분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유치권 저당권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한 거를 조문을 가지고 물건을 정리해 놓고 이걸 통합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상황을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회에 이해해야 될 건 기존의 논의는 점유를 전제로 이게 계약의 성립, 하자가 생길 때 무효 취소를 주장해서 부당이득으로 갖고 부당이득의 효과를 741조로 정해놨는데 거기서 점유를 전제로 하는 건 201조, 203조로 왔고 점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건 747조, 749조로 정해놨는데 지금 새로운 논의는 가액 반환에 대한 조문이 딱 있는 747조, 749조 원을 말고 201조, 203조에 대해서 이걸 소유권 편에다 붙여서 소유권의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서 관계를 정립하려고 한다. 이게 독일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네. 가만히 보니까 독일법은 계약이나 어떤 기초 법률 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하고 매매가 있으면 매매대로 하고 임대차가 있으면 임대차로 하고 그게 지상권이 있으면 지상권, 전세권이 있으면 전세권대로 가고 그것도 아예 안 되고 아예 점유자 회복자 관계 소유권자와 이 점유인 간의 관계를 이런 계약이나 이런 법률 관계가 없는 경우를 어떻게 정리하자. 이게 논의의 출발이고 그 이제 처음에 적용되면 이 적용 범위란 것이 지금 요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적용되느냐? 요런 경우를 적용하자. 을이 무념무효로 갑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누군가 을이 점유하고 있거나 병이 점유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가느냐? 아니면 무단으로 누군가가 다 소지를 여기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임대차도 놓고 막 이런 상황에 놓이고 비용도 놓고 막 대출도 일으키고 하는 상황하면 권리관계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상황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적용된다. 이게 이제 논의 일반 출발이고 두 번째 생각한 견해의 출발. 아니 지금 두 번째나 이쪽 병의 입장에서 부당이득 이 사람은 소유권에 기한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으로 돌려달라고 하고 이 사람은 매매 기한 이렇게 빠꾸를 똑같이 부당이득 편에 의해서 돌려달라고 만약에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이 병은 갑한테 해줘야 되느냐 을한테 해줘야 되느냐 하는 논의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지금 갑에게 반환하느냐 또는 을에게 반환하느냐 하는 논의예요. 그랬을 때 갑은 소유권자의 기초에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자고 을은 최초에 다시 매매를 해놔가지고 매매로 인한 권한이잖아요. 아니면 이게 임대차가 되든 두 번째 사례 이걸 네 번째 사례라고 본다면 2- 두 번째 사례에서는 무단으로 점유가 이렇게 가는 거고 이게 지금 병의 지위는 두 번째 을은 임차인의 지위고 이게 임차인의 지위도 있고
사례 2-1을 보면 매도인에 있어서 매수인의 지위도 있잖아요. 그렇게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에 의해서 권한을 쥐고 있는데 그것을 앞에 계약의 상대방인 을이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지위에서 이렇게 구하는 것도 있고 아예 최초 소유자 갑이 소유권에 기해서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 어디 누구한테 반환을 해줘야 되냐? 예? 나는 어디로 이게 다투어 들을 때 어디? 결론은 갑에게 간다 이 말이에요. 병의 지위는 누구한테? 갑에게 반환하면 된다. 왜? 가만히 보니까 을한테 반환을 해줘봐야 을에게 반환된 게 결국엔 갑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소유권에 대한 반환을 정리하기 위한 건데 을한테 받아서 갑한테 다시 갈 바에는 아예 둘이 주장하면 갑한테 그냥 돌려주는 걸 해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얘기고. 을병의 관계에 있어서 병의 입장에서 을에 대해서 선의 취득이 되냐? 이게 병이 선이라고 하면 이게 201조 같은 게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 이게 상대적으로 지금 점유자와 소유자의 관계만 논하는데 계약의 기초에서 이렇게 넘어온 경우는 하지 말자. 이런 논의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가 논리적이고 이게 뭐 딱 맞는지 알겠지만 나중에 판례를 보거나 판례를 나중에 보면 어떤 학설이나 이런 논리의 기초에서 논리를 쫙 풀어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전제로서 이런 내용들이 논의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왔다. 교내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찾아 들어갈까? 새로운 논의들을 어떻게 정리할까의 문제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요게 이제 어쨌든 이 201조, 203조 점유 회복자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다음 단계 좀 이론적이나 판례적으로 정립하고 있어야 된다. 요 내용을 조금 정리해가지고 지금 201조, 204조 하기 전에 이런 내용입니다. 자, 1, 2조. 자, 그거 하기 전에 이제 1, 2 문제 소개하고 나서 자, 이게 무단 건축한 경우 한번 이 사례를 가지고 사례를 이해해 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201조, 203조 조문의 내용을 그냥 해석론으로 푸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 소재는 이런 거예요. 자, 여기를 이렇게. 갑이 이렇게 소유자예요. 사례.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이게 토지를 무단 점유해가지고, 이게 토지 무단 점유죠. 병한테 세를 놨어요, 임대를. 아까 지금 두 번째 사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병이 자, 토지를 무단 점유해서 임대를 놨는데 병이 이제 수리를 했어요. 비용을 투입했어요, 수리 뭐 필요비, 유익비든 뭐 가치 증가가 현존한 유익비든 필요비든 비용을 투입해서 자, 비용이 점유하고 내가 병이 비용 투입해가지고 이제 저 멀쩡하게 계약해서 내가 됐다고 건물 잘 가지고 있다는데 갑이 갑자기 야 이게 소유권에 의해서 이게 네가 무단 점유야. 네가 이 건물 자체를 부숴야 되고 니도 나가야 되고 네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라고 뭔가 소송을 할 때 갑의 입장 내지는 병의 입장. 병의 입장에서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죠. 갑의 입장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나중에 물권적 청구권 일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 말고 나중에 물권에 기한,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임차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임차권이 등기됐을 때 물권적 청구권, 이런 논의대로 확장돼 가겠지만 지금은 이런 강의일 때, 이 문제는 지금 문제 소재는 이런 거예요. 무단으로 을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병원에서 했는데 병은 이 경우에 선이다. 내가 소유권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세 내고 전세 보증금을 줬는데 이게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의 관계에서 자 이게 갑병 간의 관계에서 갑을 간에 자 갑의 권리 지금 갑은 너무 이런 걸 나중에 떠나고 을에 대해서 자 갑이 내가 소유자예요. 을이 토지를 무단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으니까 자 토지는 인도를 구하고 건물은 철거 청구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잃어버린 게 뭐예요? 토지죠. 토지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기존의 점유자. 이게 나중에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점유라는 게 우리가 지금 태항에서 앞부분에 설명을 할 텐데 이게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이 상황 하에서 점유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는 사람을 직접 점유자라 그러고 이걸 임대차를 통해서 병을 통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을 간접 점유자라 그러는데 직접 점유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임대차에 의해서 내 거는 아닌데 이렇게 직접 점유하고 있느냐 뭐 이런 논의들이 나중에 또 더 다시 나아갈 텐데 그 논의 그런 건 놔놓고 지금 어쨌든 을에 대해서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토지를 넘겨라. 토지를 나한테 인도하라. 일본 말로는 이걸 토지 인도 이게 그 명도라고 하는데 명도 건물 명도 토지 인도 뭐 거의 같은 인도 명도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건물을 갖다 부숴서 철거를 해라. 을한테 이렇게 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전제가 이렇게 을의 권리 을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데 지금 건물의 소유권 내지 관리권하는 건물은 자 이게 등기가 나든 미등기든 등기든 불문하고 건물의 관리권한을 등기가 나면 등기가 났을 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관리 처분권을 가진 신축은 나중에 이제 소유권 편에 나중에 가보면 이 뒤에 이야기를 다 모아서 조금씩 해드립니다. 건물을 최초로 이렇게 지었을 때 건물을 나중에 소유권을 원시취득 여기서 뭐 원시취득, 승계취득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건물을 새로 짓었을 때 누가 건물의 소유자냐 최초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해서 건물을 주된 노무와 비용을 들인 사람을 건물을 건축 명의자를 우리가 건축 허가를 신청했을 때 건축 신청을 하고 건축 명의자로 등재된 건축 대장상 등재되기도 하고 등기부상 등재도 되는데 그 단계에서 건물 건물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건축 허가 신청권자가 나중에 해서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누가 넘겨받아서 이제 또 비용을 누가 투입하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그런 내용이든 건물 소유권 내지는 건물 관리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을로 보는 거고 을은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게 병에 대해서는 이게 건물에서 철거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건물에서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의 권리는 건물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는 토지를 나한테 인도하고 건물을 철거하라 부셔라 이렇게 건물 관리 처분권자를 을로 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는 거고 병은 사실상 직접 점유를 하고 있지만 건물의 소유권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자고 아까 건물 임대차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은 네가 비워다오. 너는 우리가 무단 양도 전대했을 때 퇴거 청구를 구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확장되면 이 논의가 임대차에서 건물의 무단 양도 전대할 때 이 논리 그대로 건물에서 나가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하는 거고 무단 점유했을 때 갑을병의 관계는 직접 점유 감정도 이제 논의가 조금씩 빠지는 건 어떻게 기회를 봐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확장됐다. 무단 건축의 논의가 이렇게 201조, 203조의 논의가 확장되어 왔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말한 이제 기존 논의 중에서 747조, 749조는 그대로 논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747조 보면 한번 조문을 읽어보면 요 이야기가 악의 무단 점유 말고 점유를 여기 점유하지 않는 부당이 점유 효과 부당이득 반환의 효과 편에 있는 부당이득 반환의 효과 이런 챕터에 보면 부당이득 반환의 효과에서 747조
749조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결국의 내용은 뭐냐면 선의의 점유자, 악의 부당이든 취득자, 선의의 취득자 이렇게 나누어서 먼저 정리하면 741조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데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741조에서 정하고 그 효과로 747조에 있어서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고 악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이자가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741조의 논의는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는 수익자는 선의의 점유자는 현존 이익에 반환하고 악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뒤에서 749조는 이제 선의의 점유 이게 나중에 한번 제가 읽어드리는 게 빠를 겁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747조. 자, 원물 반환 불능한 경우에 가액 반환 책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익자가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 수익자가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는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 가액 반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쓰고 가액 반환. 그리고 748조에서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고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747조, 748조 1항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한다.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747조 2항에 이렇게 정하고 748조 2항에 정하고 749조에서 좀 악에 대해서 얘기 좀 더 합니다. 그래서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떼는 그때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고 취득자가 되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는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 수익자로 본다. 그러니까 201조의 논의를 조금 가져와 가지고 선의의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떼는 그때부터 책임을 악의로 보고 소송에 서서 패소하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로 보고 악의 범위를 이렇게 해서 범위를 이렇게 그냥 정했다. 그렇게 이제 내용이 이제 크게 201조, 203조, 201조의 본문 내용을 빼놓고 이제 점유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효과 747조, 749조는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1조, 203조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아예 설명을 이제 목차를 새로 쓸 것 없이 새로 해봐요. 자, 201조에 가보면 조문을 이해하는 겁니다. 201조. 제가 읽어볼게요. 점유자와 과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자, 이걸 다 줄 건 없고요. 필요한 부분만. 선의의 점유자, 악의 점유자. 이 조문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는 요건, 선의의 점유자,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선의 과실, 그러니까 판례, 학설은 대개 보면 조문에 또 충실한 경우가 많다고 늘 얘기했죠. 조문에 없으니까 선의자만 하자. 이게 학설의 주된 내용이고 판례. 아니 선의인데 선의 무과실이 돼야지. 이게 선의자라는 것은 특별히 보호하는 거 아니냐. 점유자가 그 물건의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과실을 취득하기 위해서 비용도 들고 직거라고 또 취득할 권한도 있다고 믿었으니까 예외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니까 실질적인 균형상 여기 선의에 있어서 선의란 것은 취득할 본권이 없다는 걸 모르는 거. 두 번째, 무과실이 요구되느냐. 판례. 무과실이 해야 균형적으로 이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만 보자. 이게 판례. 그리고 무과실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과실에는 천연과실도 있고 법정과실도 되고. 그러니까 법정과실, 우리가 토지를 이렇게 사용 수익하는 이런 거, 이게 과실에 준해서
사용 수익하는 거는 과실이라고 이제 딱 물건으로부터 생긴 물건에 대한 게 이 원물 과실인데 이건 지금 무엇보다 사용 이익을 취득한 거죠. 그래서 사용 이익의 경우도 이 경우 취득하느냐, 사용 이익도 과실에 준해서 인정한다. 그리고 선의면 무과실해야 되느냐, 무과실이면 된다. 언제 선의익이 필요하냐, 취득할 때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누가 선의임을 입증하느냐, 이 과실이 악이 선의임을 주장하면 족하고, 그 다음에 무과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 그럼 효과, 과실을 취득한다. 이런 거고, 201조에 보면 악의 점유자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악의 점유자는 현존 이익을, 이거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는데 악의 점유자는 반환해야 된다. 이거는 과실을 취득하고, 이건 과실을 취득 못하고, 악의 수익자는 과실을 취득 못하는데 그 예를 몇 가지 또 드러났죠.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해서 훼손 수취하지 못한 때, 소비한 때, 과실로 인해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악의 점유자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에 보면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전함과 같다. 그러니까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 두 번째,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훼손 수취하지 못한 때는 악의 점유자처럼 반환해야 한다. 보상해야 한다. 세 번째는 폭력, 은비에 의한, 네 번째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또 악의 점유자로 본다.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자란 것은 결국에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수취 못한 때, 훼손 수취 못한 때, 그리고 여기에 폭력, 은비.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평온하지 못한 점유, 공연하지 못한 점유. 그러니까 조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냥 여기서는 되게 견해들이 왕성하다기보다는 개념적으로, 정책적으로. 자, 과실을 점유를 이게 하고 있는 사람은 통상은 자기가 본권이 있다고 본권이 있다고 오시라는 거, 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선의잖아요. 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실을 당연히 취득하려고 하고, 취득하는데도 돈도 들고 하니까 취득하게 하자. 근데 악의 점유자, 이게 내 본권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취득 못하게 하자. 근데 그게 본권이 악의 점유자로 보면 소비하였거나 훼손 또는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 또는 평온 공연한 점유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는 다 악의 자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온 공연한 점유를 해야 되고, 선의의 소유 의사로 점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 수취하고 나머지는 수취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747조, 749조 할 때, 이 가액 반환할 때 선의의 점유자는 평온 공연한 점유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문에 우리가 저번에 미성년자, 책임 제한 능력자의 경우, 미성년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그게 141조 단서입니다. 제한 책임 능력자는 현존 이익에만 반환하면 된다. 선의 악의를 묻지 않는다. 그게 미성년자에 대한 반환 범위 특징이고, 가액 반환, 747조에서 정한 가액 반환에 대해서는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는 거고, 현존 이익의 과실 여부는 묻지 않고, 그냥 평온 공연한 점유도 묻지 않고, 이렇게 가고, 여기에 201조에 있어서는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하는데 판례는 무과실을 요구하는 거고, 폭력 은비한 점유는 악의로 보니까 과실을 취득 못하고 그 폭력에 대응하는 개념이 평온한 점유고, 은비라는 것은 속인다 이 말입니다. 은밀한 은밀 비밀비니까. 그리고 공연하게 한 점유여야 선의 점유자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고.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은 202조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한 때는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그래놓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자, 이것도 똑같이 나눠서 자, 선의인 경우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배상하고 악인 경우 손해전부를 배상한다. 자, 이게 자 201조하고 203조는 비용 상한에 관한 비용 누가 과실 취득하느냐 부당이득에 관한 내용의 맥락이 과실을 누가 취득하는 게 부당한 이득이 안 되느냐 비용을 누가 투입하는 부담시키는 게 이게 부당이득이 안 되느냐 점유자와 회복자 간에 202조는 멸실훼손한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거예요. 201조, 203조는 부당이득 편에 관한 내용이고 맥락이 202조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은 점유자가 과실로 인해서 멸실훼손한 때 책임은 현존이익 한도에서 책임지는데 단서에 보면 이게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자주 점유가 아닌 타주 점유 자주 점유일고 자주 점유 소유의 의사가 아닐 때 악의 점유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의의 점유라는 것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점유하는데 거기다가 내가 주인이다. 주인이 자주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느냐 마느냐 내가 본권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하느냐 마느냐 그게 소유의 의사냐 선이냐 악이냐 본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본권이 있다고 몰랐느냐 알았느냐 선이냐 악이냐 내가 소유할 권한이 있다고 내가 소유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자주냐 타주냐 그랬는데 어쨌든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딱 제한해서 선이고 자주 점유일 게만 불법행위 책임을 완화해서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하고 악이거나 타주 점유일 경우에는 손해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과실 수치할 때 여기 보면 여기는 선이고 판례는 무과실을 요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평온공연 이런 얘기 없죠. 그 다음에 과실로 수치하지 못 여기 평온공연한 게 있죠. 자, 평온공연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되고 지금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게 멸실훼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질 때는 소유의 의사냐 알았냐 몰랐느냐 선이 악이만 나누고 그 다음에 내가 소유의 의사 권한이 있냐 없느냐 자주 타주를 나눠서 선이고 자주만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선이고 자주만 요구하고 평온공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무과실 이런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근데 요 위에서는 과실 수치할 때는 소유냐 선이냐 악이냐를 먼저 나누고 선이냐에 대해서 여기 폭력 엄비에 의한 점유냐 아니냐를 이렇게 또 나누고 무과실이 있냐 없느냐도 다시 더 따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주 점유냐 안 점유냐 하는 얘기는 여기서는 안 나와요. 왜 자주 점유냐 타주 점유냐는 왜 여기서 안 나올까? 왜 여기는 뒤에 거는 자주 점유 타주 점유라고 넣을까? 여기 선의 악의만 나누고 평온공연한 얘기만 할까? 여기는 나중에 민법의 점유 취득시효나 등기부 취득시효 할 때 보면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한 자주 점유할 것을 요구해요. 자, 점유 취득할 때는 소유의사로 자주 점유할 걸 요구하는데 등기부 취득시효 할 때는 소유의사로 자주 점유의 평온공연한 점유까지 또 요구해요. 왜 법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어떤 경우는 여기까지 어떻게 요구하지? 자, 알았냐 몰랐느냐? 소유 의사가 있었냐 없었느냐? 평온공연한 점유냐 안 점유냐? 과실이 있어야 되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쫙 정리해놓고 왜 그렇게 법이 만들어내냐를 입법적으로 어디까지 제한하려고 하느냐? 판례는 어디까지 또 조문하고 맞춰서 하려고 하느냐를 공부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내 기회가 되면 한번 싹 정리를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3조 비용상한 청구 이거는 조문에 임대차에도 있고 지상권에도 있고 전세권에도 있고 그다음 쫙 많습니다. 비용을 투입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내가 점유하는 중에. 그래 됐을 때 자, 이 203조, 204조는 딱 요건 지우고 203조, 203조는 자,
이게 203조에서 이거는 선의, 무과실, 불문, 선의, 악의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필요비, 유익비만 나누어가지고 자 여기는 비용상한 청구는 선의, 악의 이거 불문한다는 거예요. 비용을 투입하면 통상의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과실을 수취하는 경우 과실 수취하면 청구 못한다. 통상의 필요비. 그러니까 이 조문을 나중에 천천히 또 이해를 잘하는 거죠. 물권법으로 가면 조문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조문을 왜 정확하게 물권은 법정주의거든요. 채권은 임의법규로서 서로 간에 약정에 있어서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지만 물권은 법정주의. 물권의 종류도 법정주의, 물권의 내용도 법정주의. 그러니까 조문으로 명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되게. 관세법 인정하는 몇 개의 경우 빼면. 자, 어쨌든 물권에 대해서 이거 점유회복자에 대한 관계도 물권이죠. 자, 기본적으로 203조를 읽어보면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그 기타 필요비죠.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자,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근데 필요비, 목적물 수선 계량하는 비용입니다. 수선비, 계량비, 공조, 공과금 이런 거. 통상의 필요비. 필요비는 어떤 수선, 보존 이런 비용이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거.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그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 선의자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자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특별한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는데 특별한 필요비.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를 해서 태풍으로 건물이 날아갔다. 그런 거는 통상의 필요비가 아니죠. 보존 계량을 수선 보존하기 위한 거지만 특별한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정리하면 필요비 선의의 점유자든 악의 점유자든 청구할 수 있다. 통상의 필요비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니까 통상의 필요비 청구 못한다. 악의 점유자 통상의 필요비 그냥 특별한 필요비 다 청구할 수 있다. 선의의 점유자 특별한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제외한 특별한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고 악의 점유자는 통상이든 특별한 경우든 필요비 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유익비 가치가 증가한 거죠. 계량하기 위해서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법에 보면 회복자의 선택, 본권자의 선택에 따라 가치의 증가액이나 투입한 비용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회복자의 선택에 의해서 상당한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허락해 줄 수 있다. 203조 2항에 보면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유익비. 유익비란 거는 가치를 증가시킨 거죠. 가치를 증가시킨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회복자의 선택, 저 분권자의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소유자 입장에서 이게 건물을 수선한다고 만약 계량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들였는데 가치 증가가 2천만 원 됐다. 투입한 1,000만 원을 받던 가치 증가가 늘어난 2천만 원을 청구하던 그거를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 또 사망은 전항의 청구권은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회복자가 상한 유익비 정가지고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반환 청구를 받을 때 줘야 되는데 이 목적물 반환 청구할 때 돌려줘야 되는데 유익비도 법원은 상당한 이 본권자인 회복자의 요구에 따라서 상당한 기간을 좀 더 주는 시간을 좀 연이게 해서 해줄 수 있다. 동시에 해주는 게 아니고 목적물 반환 청구할 때 갑이 을한테 목적물 돌려도 니 이제 임대차 없으니까 니가 아니니까 이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때 비용상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은 이제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청구하면 기간을 좀 주면서 여유롭게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조문이 딱 정리를 잘 해놨죠. 자, 비용상한 청구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청구하고 유익비는 요건이 가치 증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가치 증가가 현존할 때 가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필요 투입비나 아니면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중에서 선택해서 이렇게
한다. 누가? 돈 돌려주는 회복자가 선택해가지고 이 중에서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법원은 회복자의 선택에서 상당 기간 허락해 주겠다. 뭐 그런 취지가 이 내용인 거죠. 그냥 알고 보면 공부가 이제 민법 공부할 때 이제 물권으로 넘어갈 때는 조문을 되게 잘 보시고 그거 입법자의 의도를 잘 이해. 물권은 법정주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01조, 202조, 203조를 선악. 자, 이렇게 알고 보면 가만 보니까 야, 여기는 201조, 200조는 선악 이렇게 나눠놓고 203조는 선악을 불문하고 필요비, 유익비를 딱 나눠서 필요비는 어떻게 송상할 필요비, 특별 필요비, 유익비는 유익비. 그래서 어떻게 청구한다.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 놓은 거고 과실수칙권은 선이다 해놓고 과실이 요구되냐, 무과실이냐, 안 요구되느냐. 그리고 여기다가 소비할 거나 훼손해서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 점유자로 소비할 건 훼손한 경우는 돌려주게 하고 그 다음에는 평온 공연하지 않는 때는 과실 취득하지 못하게 자꾸 제한적으로 과실을 취득하는구나. 근데 그리고 이제 멸실 훼손했을 때는 또 책임을 불법행위 책임보다 현존이 간도인해서 책임을 지는데 선이면서 자주 점유만 제한적으로 또 하는구나. 202조는 선이고 자주해야 되고 201조는 선이고 평온 공연한 점유해야 되고 203조는 선악을 불문하고 왜 이게 이렇게 해놨을까? 이걸 여러분이 꼼꼼히 생각하셔야 이 지금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적으로 정리하면 처음에 점유자와 회복자가 무슨 소재로 나왔냐? 부당이득 효과. 계약이 무효 취소됐을 때 옛날에 판례는 계약이 무효 취소됐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인 경우고 201조, 203조에 대한 내용들이 쭉 판례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최근 판례들은 이 논의를 계약인 경우는 계약으로만 딱 이렇게 임대차에 의해서 목적물 반환을 한다. 임차권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임차권이 이렇게 했을 때 임차권이 어떻게든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으로 하고 그런 권이 없을 때는 201조, 203조를 해라. 그런 게 이제 판례의 주류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기존의 논의 201조 3조, 203조에 대해 그 최근의 논의 특히 최근에 이런 쟁점들을 이제 그 논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이런 쟁점들이 무슨 어떤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느냐를 잘 이해하는 게 좀 논의 수준을 높이고 생각할 수 있는 틀을 잡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검축을 했을 때 무단 전추한 내용이 결국은 201조, 203조 내지는 이게 어떻게 연장되어 오는지. 그 다음에는 이게 201조, 203조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조문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정도를 잘 이해하시고 이제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까지 하면 이제 무효 효과, 부당이득 반환 그런 내용 한 거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가겠습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하면 성립 파트에 대한 내용은 주로 쭉 한 거고 그다음에 대리 부분은 남는데 대리 부분은 제가 한번 따로 뒷부분에서 하겠습니다. 계약이 그냥 일반적인 통상의 무권 대리, 뭐 표현 대리, 이런 복 대리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1대1로 하는 경우로 그러니까 이행의 경우, 이행을 안 했을 불이행의 경우. 우리 이행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채권강론에서 동시행관계 위험 부담, 뭐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하고 불이행했을 때 경우는 채권 총론편에 이제 불이행과 그에 대한 부재책 이래가지고 강제 이행, 손해배상, 채권자 대리권, 최소권자 취소권, 제3자의 채권 침해까지 다 사실은 시험 범위에 망라해져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강의를 어느 정도 차근차근히 이행은 채권의 소멸편에 있는 겁니다. 채권 총론에 변제, 대물 변제, 상계, 혼동, 경계 이런 파트에 있어서 어떻게 채권이 소멸되느냐 그거는 아주 크게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정도만 하고 불이행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이제 그걸 하고 그렇게 하면 이행편이 이제 어느 정도 돼. 그러면 이행의 효과로서 계약 해제가 나오는데 그게 채권 총론편의 해지편입니다. 그러니까 이행했을 때 불이행했을 때 효과가 손해배상과 계약 해제인데 그 불이행한 게 채권 총론편의 계약 손해배상편, 그 다음에 계약 해제편, 쌍무계약의 효력인 해제에 대한 편을 둘을 연결해가지고 하고 나면 계약 이행 부분도 어느 정도 다 큰 틀이 공부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물건으로 가서 이제 물건부터 이제 등기에 연결되는 우리가 채권행위, 매매 계약에 따라서 등기를 넘겨질 때까지의
일어난 일련의 행위, 그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임대차와 저당권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대리 같은 부분, 파트, 빠져있는 부분을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민법적인 틀이 잡히고, 그게 이제 물권 변동에 관한 큰 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고려해야 될 게 채권편에서 채권 변동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시험 범위는 아니겠지만 채권 양도 채무인수라고 하는 채권이 변동되고, 그리고 당사자가 우리가 지금 연대 계약, 특히 상거래나 이런 거 할 때 대출할 때 보정을 세우잖아요. 연대 보정은 많이 없어졌지만 어쨌든 대표이사 연대 보정이든 주채무, 보정채무, 연대채무, 주채무, 그다음 이런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다수 당사자의 채권과 채무 관계에 대한 내용도 뒷부분에는 다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행위편, 사무관리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민법 채권 강론편에 있는 뒤에 지금 부당이득, 사무관리, 불법행위 그 부분에 대한 시험 범위는 공익중개사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민법을 공부하는 그 범위 내에 다 이게 뭐 이 강의를 듣는 분이 공익중개사만 준비하는 분은 아니고 저도 이게 뭐 이건 매번 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좀 전성기 때 제가 88학번입니다. 이때 전성기 때 지금 제일 이 강의 내용을 뭐 이제 버킷리스트처럼 이게 한번 좋은 강의를 만들어 놓으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강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제 의도대로 그렇게 해가고 필요에 따라서 각자 필요한 부분을 뭐 찬찬히 듣든 발췌해서 듣든 그거는 뭐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뭐 즐거운 또 하루 되십시오.